일단은 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자기적으로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사고여도 되게 고통스러운데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FBI급 선발 과정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선발 과정은 어떤 거였을까요? 자, 이제 공채 공고가 납니다. 환관 모집 제24기. 그러면 이제 모집 공고를 보고 이제 쭉 모여요. 일단은 벗어. 제일 먼저 그렇죠. 남성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 통! 다리! 통! 통! 그 일단 1차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신체 검사가 끝난 다음에 궁중 상식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오. 그래서 필기 시험 같은 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네. 설로악화 같은 이 체력 저기. 테스트를 저게 통과를 해야 돼요. 매달려 있는 게 체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포함됩니다. 인내력. 정말 그 종목이 다양한데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은 장차 내관이 될 상직 소환들이다. 아, 너무 어려워. 왕실의 안위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하여 오늘부터는 너희들의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인내시. 오, 진짜 진짜 그러네. 거꾸로 매달려 있네. 난 저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애들한테까지 저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어려워. 네, 너무 어린데. 저렇게 혹독한 줄 몰랐네요. 저게 왜 그러냐면 역모가 일어났어. 지금 환관이 잡혔어요. 왕 어디 있어? 불어! 했는데 안 불어요. 고문해 얘를. 왕이 저기 있습니다라 불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철저한 비밀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어떠한 고초를 당해도 견뎌라. 견딜 수 있냐? 라고 해서 물고문도 하고 코에다가 모래도 집어넣고 별의별 인내력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그럼 고문 연습을 한 거네요. 고문 연습한 거죠, 그러니까. 고문 훈련을. 네. 와 나는 진짜 난 고문은 못 버텨. 다 불어요. 나는 어차피 불 거. 먼저 저기 선생님 제 얘기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것도 빠질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쌀까마니를 메고 네. 뛰는 시험까지 했어. 도대체 왜? 왜? 행군을 할 일도 없고 왕 얻고 뛰라고? 역시 아, 그래요? 내시 파이팅. 역시. 왕이 가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에. 맞아. 급할 때. 급할 때 왕 제일 옆에 있는 것이 환관이잖아요, 내시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왕을 업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무게의 쌀가마니를 들고 뛰는 시험을 했다고 해. 그걸 통과해야 아니 되고. 80kg짜리 쌀가마니를 들고 뛸 수가 있냐? 이게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이미 비상사태인 걸 다 알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모 사건은 주로 한밤중에 일어나요. 맞아. 근데 그 한밤중에 왕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쫙 마시고 있거든요. 취해 있구나. 술이 좀 취한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일반 사람이 달리는 것만큼 달릴 수 있게 아마 훈련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아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는 환관의 이제 드라마나 작품 속 이미지들은 되게 마르고 되게 연약한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뭐 80kg짜리 처진 왕을 업고 도망가듯이 뛰어가려면 이건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준영님 아니면 마동석급의 덩치가 사실 아니었을까. 마동석 씨 정도는 돼야 80kg를 들고 뛰죠. 그 환관 테스트를 마치면 이제 관직을 주는 건가요? 노노노 급제한 그렇지가 거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환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또 있어요? 보통 한 10살 전후에 이제 그 어린애들이 들어오는데 네. 10년 동안 뭐 심부름, 잡무 같은 거를 맡는 소환이라는 이른바 약간 우리로 치면 인턴 과정을 또 10년 동안 거쳐야 돼요, 이게요. 10년이나. 10년 동안. 근데 인턴을 10년을 누가 해요? 말이 10년이죠. 말이 10년이지. 10년이 그러면은 뭐 5살에 들어왔다고 25살까지 정직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10살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네. 그럼 10년 동안의 그 인턴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러면 20살이 되잖아요.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식 환관이 되실 그런 타임이 됐는데 정식 품계를 받기 전에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를 하나 더 받으셔야 됩니다. 테스트가 또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네. 10년 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20살 이 쇠도 심어먹을 이때 남성성이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럼 테스트를 어떻게 하죠? 선배 환관과 궁녀들을 대동해가지고
정말 마음 수양 잘해야 돼요. 여기 통과해야지 진짜 환관이 됩니다. 뭔가 자극을 주면 남성은 자연스럽게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인데 그게 남성성이 완전히 없어져야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했겠죠. 근데 저희가 과거급제가 저는 진짜 힘든 줄 알았는데 과거급제보다 내시되는 게 더 힘든 이게 것 더 같아요. 힘든 것 같네요, 진짜. 네. 다리. 통. 자, 이런 과정을 테스트 다 통과됐어. 아, 그래서 제발. 정식 환관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벼슬을 얻게 됩니까? 자, 일단 10년의 인턴 기간을 거친 다음에 축하드립니다. 정사원이 되셨습니다. 와, 진짜. 시작은 종부품 상원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단 뭘 하냐면 정원, 공중 정원 가꾸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이러다가 이제 종이품 최고의 상선. 상선이 되면 이제 왕의 최측근이 됩니다. 바로 옆에 이제 붙는 거죠. 월급부터 이제 처우가 달라지는데 월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왕의 최측근 상선이라고 하는 최측근 비서실장의 월급은 지금 돈으로요 아니면 옛날?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꽤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돈으로? 아니, 근데 이게 또 받아야 되지 어때요? 않을까요? 출신은 어때요? 천안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왠지 조금 더 명예직의 느낌이 강했을 것 같아. 너가 옆에서 왕을 보필하니까 돈은 조금 적게 줘도 그거만의 명예가 있지 않냐 하면서 조금 많이 줄 순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저는 세전 한 3천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3천이요? 신분이 낮으니까. 연봉이요? 응, 신분이 낮으니까. 아, 연봉으로요? 연봉으로. 이재용 회장 운전기사 뭐 이런 느낌이면 하고 받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가뜩이나 지금 남자 구실 못 하는데 월급까지 짜봐요. 진짜. 내가 여기서 무슨 일할 맛 나겠습니까? 아니, 희생한 게 있는데. 나 이것도 없는데 월급이 이거밖에 안 돼요. 왜? 좀 더 보너스 주세요. 하겠죠. 네. 근데 그래서 월급을 이제 돈으로 준 게 아니라 뭐 이제 그 쌀, 콩, 포 같은 이제 그 현물로 줬는데 그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기록을 보면은 상선의 최고 월급이 이제 한 달에 쌀 한 석, 한 말, 콩 10말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은 월급으로만 치면은 정일품 영의정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어? 엄청 받은 거죠. 영의정보다 더 많이. 영의정이면 지금 국무총리 같은 거. 국무총리. 국무총리예요? 근데 엄청 지금 한 석 정도를 쌀을 월급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한 석이라면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이 한 석이에요. 그걸 한 달. 이걸 한 달 월급으로 받는 거예요. 이러면 많이 받네.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1,000만 원. 남는 거는 팔면 돼. 그렇죠. 야, 이게 할만하네. 되게 듣고 보니까. 근데 영의정보다 많다고 그렇죠. 하신 거죠. 근데 영의정이면은 진짜 조선시대에서 높은 최고지, 최고. 최고 총리죠. 예, 그렇죠, 총리. 1급인 거잖아요. 근데 1급보다 환관이 더 많이 받는 건 사실 좀 시스템적으로 이건 그치. 괜찮을까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 근데 저는 그 많이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인턴과 같은 맞아. 그런 수련의 기간과 그 인고의 시간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 또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환관이 정식으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이제 직업을 하고 있는데 나의 이 보수가 너무 적으면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권력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딴 마음을 먹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권력자의 바로 옆에 있으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뇌물도 오가고 부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뒷돈들이 들어와요. 받은 뇌물 가지고 굴려가지고 뭐 부도 축적을 하고 효자동이 그때는 뭐 부자 환관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하죠 그때요. 효자동이 굉장히 효자들이 있었던 데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가난을 면하고자 시작된 일이었다면 더욱더 이제 환관들은 어찌 보면 좀 시각을 달래면 자수성가한 타입.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환관들은 조선처럼 이제 신분이 정해진 나라에서 스스로 길을 선택했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제3의 길을 걸으면서 치열하게 자신만의 길을 만든 환관. 이 환관들은 간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한 인물들로 한번 우리가 재평가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